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46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뉘는 마지막 시험이었죠. 시험이 시행되는 이 시기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분도 많았고, 마지막 고급, 중급, 초급 70점이라는 커트라인, 이 1급을 목표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시험 때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험생이 몰렸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7회부터는 심화, 기본으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46회 시험 풀이를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일 겁니다. 46회를 보시고 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시면 정말 최고지만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46회 보고 싶지도 않으시겠죠. 열심히 또 다른 생업에 또 종사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시험 풀이는 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심화 기본. 심화의 경우에는 1급 커트라인이 80점으로 올라가죠. 점수도 올라가고 시험 자체 이름이 심화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듯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일반인들의 한국사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죠.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중에 일부가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는 경향은 있지만 먼저 가장 큰 목적은 일반인 대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처럼 아주 지엽적이고 정말 고난도 위주의 문제로만 출제를 한다면 누가 한국사 공부할까요?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로, 이 정도 난이도에 그대로 맞추어서 심화로 이어질 거예요. 단지 커트라인만 10점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동안 공부하셨던 46, 45, 44회처럼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이어가시되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두세 문제로 등급이 좀 결정되다 보니까 엄청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좀 평이하게 출제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46회 총평을 좀 해보자면 그리 쉽지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 반드시 나와야 할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키워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외의 생소한 지문들이 나와서 많이들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려시대 성종 문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정답에서는 향리제 운영이라던가 조금은 디테일한 보기들이 나와서 좀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회차 문제였습니다.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볼게요. 중상. 50문제 전체적으로 중상이었고 70점이 1급 목표니까 70점 이상까지는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키워드 잡아 흐름과 특징으로 간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고급편에 대한 풀이 해설을 쫙 다 해드리면서 다음 회차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대목들 요거 좀 체크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47회, 48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파이팅 하면서 더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저희가 교재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훨씬 더 이 박하사탐 유튜브보다 고퀄리티의 영상과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한 내용으로 최신 강의 영상, 47회 대비 영상을 탑재해 놨으니까 한준사 네이버 카페 한준사를 활용해서 개념 공부도 좀 해주시는 것 괜찮고요. 고급 1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 선사시대 문제죠. 항상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 1번은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어느 시대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농경과 정착이 뭐하고 있습니까? 발전이 아니라 시작됐다. 농경의 시작, 신석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번 문제는 신석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 발전이 되었다고 한다거나 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청동기가 될 텐데 농경의 시작 1점짜리 신석기가 되겠죠. 암사동 유적지에서도 우리가 신석기 키워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1번 돌방무덤에 시신을 매장하였다. 신석기 무덤이 없습니다. 자, 굴식 돌방무덤 기억나시나요?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 백제신라 그것도 후기잖아요. 철기 시대가 되겠네요. 철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뽑아 의복 생활의 시작.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지어야 돼서 땀이 나면 덥잖아요. 땀띠 나면 안 되니까 통풍이 잘 되는 의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활용한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걸 통해 중국과 많은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복이죠. 명두전 발량전의 화폐, 중국과 교류를 했던 건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한국사에서는 청동기, 중국은 철기 시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4번은 철제농기고 말 그대로 철기가 되겠고,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제 키워드 항상 드리죠. 비파형 세 글자니까 청동기 세 글자, 세형 두 글자니까 철기 두 글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선사시대에서도 신석기 쉬운 문제 나왔어요. 2번 한번 가볼까요?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특징이네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 2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여러 나라의 성장, 2번 문제. 여러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볼까요? 키워드 민며느리제. 가의 경우에는 민며느리제니까 옥저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옥저. 나의 경우에는 서옥에 살다가 신랑 집으로 돌아간다. 서옥제, 대릴사위제, 고구려의 풍습이 되겠네요. 옥저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2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사출도 부여죠. 마가우가 구가저가 부여. 가족의 유고를 한 목곽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족공동묘, 세골장이라던가 그 가족공동묘는 옥저의 풍습이라 정답은 2번 되겠고, 책화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동해의 풍습입니다. 동해. 타부족 침범 시 소나 말로 변상해야 되는 책화는 동해의 풍습. 4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사만의 풍습입니다. 사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뭐 두레라던가 이 공동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풍습, 두레라는 풍습이라던가, 사만에서 이제 문신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요게 약간 공무원식으로 들어가는 좀 디테일한 내용이 되겠고, 하는 건 평이하게 요 정도 내죠. 사만 중에서도 이제 변환의 특징이 되겠어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다. 사만이 되겠네요. 재정분리 사회. 2번 문제는 옥저에 대한 문제로 가족공동묘가 답이 되었고, 다음 회차는 책화 또는 사만에서 출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책화, 동해하고 사만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어요. 3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올 문제 나와 있고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고구려가 나와 있죠. 삼국시대 문제가 나와 있고, 삼국시대에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3번 문제였죠. 왜? 경전일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신라성에 이르르니, 즉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잖아요.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신라를 도와준 것은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의 관계였죠. 뇌물마립간이 일본 외와 이 금간가야의 공격을 받으며 괴로워한 나머지 뇌물을 주고 고구려를 불러들였다. 뇌물을 주고 불렀다. 뇌물마립간. 왜 마립군이 됐어? 마립간이죠. 마립간.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을 알아야 하는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찾아볼게요. 1번 백강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백강전투는 백제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 보기 아주 좋죠. 이 당시에 플러스 외구의 지원. 일본이 지원으로 왔다가 나당연합군에게 백강전투에서 패배해서 백제부운동은 실패로 끝났죠. 이번 안동도부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설치한 안동도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던 시기입니다. 3번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은 웅진이 뚫렸잖아요. 아니지. 웅진에서 부흥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백제 성왕.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계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김춘추 딸과 사위가 살해당했던 관산성 전투가, 오늘 왜 이럽니까? 대야성 전투가 핵심이 되겠어요. 대야성 전투. 딸과 사위가 살해당해서 대야성 전투를 기점으로 김춘추가 고구려에 올라가서 동맹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고 이 당나라로 넘어가서 나당연합군, 나당동맹 결성을 하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광개토대왕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외구하고 금관가야를 격퇴한 나머지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고요. 후기에는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다음 회차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가야 문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삼국시대 플러스 가야 문제가 되겠네요. 3번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넘어서서 가야까지 좀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고 보기들도 아주 훌륭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왕 문제가 나와 있어요. 백제의 왕이군요. 역시 4번 문제 삼국시대 문제고요. 백제 문제입니다. 백제 왕릉에 발견된 묘석이다. 자, 여러분, 백제 왕릉 중에 묻혀있는 사람이 밝혀진 최초의 사례래요. 땡땡 왕릉, 백제 무슨 왕릉 하나 알고 계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무령왕릉. 무령왕에 대한 내용이죠. 무령왕. 이거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 4번 같은 게 앞으로 47회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조금 예상할 수 있는 살짝 중요한 왕이지만 항상 출제했던 왕이지만 살짝 틀어서 냈던 이야기가 되겠죠. 삼국상의를 통해 묘지석에 보이는 사마왕이 무령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밑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요런 키워드 사마왕이라는 키워드에서도 좀 우리가 무령왕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요게 이제 47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백제 무왕이네요. 무왕. 무왕도 종종 나왔었죠. 2번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대야성 전투 김춘추 딸과 사이가 살해당했다는 2번 굉장히 중요하죠. 백제 의자왕 때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살해합니다. 22담로를 두어 왕족 파견, 무령왕의 특징이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의 22담로 항상 써있죠. 22담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올 왕이 나왔어요. 나올 왕이 나왔지만 보기는 좀 참신하게 새로운 이 키워드와 주제를 가지고 무령왕을 출제했습니다. 이런 것들. 4번. 자,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 전성기 때 역사서 편찬해야 되겠죠? 근초고왕이네요. 백제 불교 수용하면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자, 모두 다 백제 문제를 넣어놨고 다 백제왕인데 무령왕 22담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4번 어려웠어요. 5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오시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자축, 인묘, 진사, 그 오입니다. 시간, 미시와 신시 사이의 적산의 동쪽 언저리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하였다. 북서풍이 세차게 불었다. 이곳 적산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우뚝 솟은 산으로 문등현 청룡향 적산촌이 위치하고 있다. 산에는 적산 법화원이란 절이 있는데 키워드 여기 보이시나요? 법화원. 장보고가 산동반도에 신라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절.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입당 구법순례행기는 이제 일본 스님 앤린이란 스님이 쓴 글인데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게 됐죠. 장보고 하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시기. 장보고 문제. 5번에 통일신라로 넘어왔어요. 1번 농상집요. 원나라에서 넘어왔다고 집요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원나라에서 왔어요. 집요하게.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들어온 책. 농상집요. 만권당 하면 고려 말기에 역시 이재현이 교류한 곳이잖아요. 우리 고려왕이 원나라의 만권당을 세워서 원나라 성리학자들과 교류하기에 만든 독서당이 되겠습니다. 3번 매기전투. 매기전투 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삼국통일 과정이 되겠고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 유학생. 신라시대 골품제잖아요. 골품제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골품제 한 개로 신분의 제약이 걸린 육두품이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 있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5번까지 한번 가봤고요. 통일신라 무난한 문제, 낼만한 문제가 나왔죠. 6번 갈게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2점짜리네요. 전진왕 북연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이거 여러분 북연, 순도 요걸로 푸시기에는 너무 소위 말해 빡셉니다. 이것까지 암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키워드 하나 나오거든요. 태학을 세웠다. 불교, 태학, 율령반포, 고구려 소수림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왔네요. 태학설리, 고구려,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이 체제를 정비한 이유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잖아요. 고국 원앙이 백제 근초고왕한테 죽고 나서 복수의 칼날을 갈며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불교 태양 율령 이거 세 가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 광개토 대왕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괴로워하며 죽은 괴로왕 이거는 백제고요. 고국원왕 여기잖아요.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 함정 넣어놨네. 괴로왕으로. 고국원왕 전사하고 소수리망이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키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나온 문제가 되겠네요. 소수리망 제가 강조 많이 하는 왕입니다. 7번 가볼까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재위기간입니다. 명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순장 끔찍하죠. 산채로 묻어버리는 걸 금지시키고 인형이라던가 이렇게 나무 인형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 순장이 있는데 이때 이를 금지하였다. 순장만 보고 오호 부여다 부여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삼국 모두가 이 순장을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어딨냐? 소로 농사를 지었다. 굳이 소로 농사 짓는 거는 대다수의 나라가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굳이 소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왕은 신라 지증왕이죠. 삼국시대 지증왕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신라 지증왕. 자, 제 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드렸던 이 글들 댓글을 봤더니 지증왕 제가 키워드 드린 걸로 암기하고 풀었다. 지우개. 우산국, 우경 정리에 소로 농사 짓는다. 우경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우경, 최지우 씨 또는 지우개 키워드. 지증왕 가볼게요. 1번, 병부와 상대 등 설치되었다. 비읍 들어가는 버풍왕. 자, 지우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지증왕, 우경도 있지만 이것도 있거든요. 지증왕, 우산국, 지우개. 정답 2번. 3번. 불국사 3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 시대잖아요. 통일신라.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요거 조금 함정이었는데 진우왕.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문무왕이 되겠네요.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증왕의 우경도 있지만 플러스 동시전. 시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물물 교환이라던가 상공업이 조금씩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증왕 문제, 삼국시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8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문사를 완성한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선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가문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또한 키워드 나왔는데요. 김음돌에 난 진압, 진골귀족 숙청,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의 업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8번은 통일신라 문제. 신문왕.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어요. 이거 성덕왕이네요. 1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덕왕 정전. 농사를 짓고 민생 안정을 위해 땅을 나누어주고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 확충까지 했던 정전 지급. 2번 건원이라는 연호는 버풍왕이에요. 연호죠. 버풍왕. 보기들 다 좋습니다. 이거 지금. 독서상품과 시험 봐서 관리를 채용하라고 하니 진골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라. 원성왕. 구조소경. 구 보이면 신라잖아요. 신문왕 때 통치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5번 나왔네요. 5번은 앞서 우리가 7번 문제에서 다뤄봤던 7번 맞죠? 7번 맞네. 지증왕에 대한 업적입니다. 신문왕에 대한 문제 체제정비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다음 9번 가볼게요. 1점짜리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 빼고 다 똑같겠네요. 그러면 그쵸? 정효공주묘 키워드. 중경현덕부. 중경. 오경. 정효공주묘. 발해입니다. 자, 9번은 발해 문제. 항상 나오죠? 가야하고 여러분 발해 지금 항상 나옵니다. 자, 9 뭐야? 9 보이면 뭐라 그랬어요? 신라. 1번 끝. 9 보이면 신라. 너무 빨리 풀었는데? 중정대를 두어 관리감찰, 선왕때 해동성구, 인안, 대흥, 그 다음 건흥으로 이어지죠. 무왕문왕 선왕의 연호,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회동성국이라고도 불렸고 오경 15부 62주라는 이 행정제도를 마련한 게 발해의 특징이었습니다. 발해 문제가 9번에 나왔었네요. 10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국보제 30호로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벽돌 모양.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살펴보겠습니다. 벽돌을 찾아볼게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어요. 이거 매끈하지 벽돌 아니잖아요. 벽돌이네요. 벽돌이네요. 벽돌 아니잖아요. 먼저 2번, 3번, 4번으로 추려졌어요. 그 석탑 이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발해. 발해 영광탑. 발해 영광탑. 2번은 중요합니다.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3번은 이게 정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보기로도 거의 안 나오는 건데 통일신라 제천 장락동 7층 모전 석탑. 벽돌탑이지만 이게 정답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정으로 넣어놓은 거고 정답은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네요. 5번 불국사 다보탑이 되겠어요. 10번은 통일신라 문화 문제죠. 여기서 나온 것은 분황사 모전 석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석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10문제에 뭐가 나왔는지 주제만 제가 쓱 써놨는데 한번 쭉 살펴보고 갈게요. 1번 선사시대 신석기 항상 나오던 스타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자 항상 나오던 스타일. 근데 이번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 나라를 한꺼번에 묶어놨죠. 3번 문제 항상 나오는 건데 삼국시대다 가야. 가야는 제가 강조드렸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거 어려웠다는 거죠. 요거 나올 왕이죠. 무령왕은. 무령왕은 나올 왕인데 사마왕이라는 키워드에서 또 최초로 누구의 무덤인지 밝혀졌다라는 거에서 찾아내셔야 됐어요. 어려운 문제. 장보고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죠.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 근데 고구려 소수림왕 당연히 나올 거고 지중왕의 우경은 나오는 거고 신문왕 나오는 거고 발해 역시 마찬가지였죠. 발해. 통일신라의 문화파트. 요게 조금 보기가 생소한 것. 그리고 3번 제천 장락동 7층 모전 석탑. 요런 게 좀 생소했다라는 거 말고는 크게 뭐 여러분 비슷하게 평이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잡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10문제였고요. 1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나다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나올 게 나왔네요. 아직 내용은 못 봤는데 시기사이 문제라던가 순서 묻는 문제 자주 나오죠. 견원, 오케이. 11번은 뭐예요? 후삼국시대가 나와 있네요. 후삼국시대. 엄밀하게 얘기해서 고려의 통일과정. 이걸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고창전투. 나 볼까요? 공산성 전투. 옛날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물론 지금도 이름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전에 공고, 상고가 많았죠. 이거 공고잖아요. 공산성 다음이 고창이에요. 공산성 때 이 왕건이 한번 지고 고창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 달을 보니까 신라항복이네요. 신라항복.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 자,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공고전투, 신라항복, 1, 2천 전투. 신라항복한 이유가 뭔데요? 견훤이 기순했잖아요. 견훤기순. 1번, 2번, 견훤기순, 신라항복, 1, 2천 전투. 자,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이거. 나, 가, 다, 라. 맞나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나올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려 통일 과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당연히 나올 거고 조선의 건국 과정. 건국 과정은 정말 빈출이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면 좀 디테일하게, 역시 우리가 고급이다 보니까 이거 뭐야, 누가 나 돈 주나? 이게 뭐야, 오탈자, 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또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창 전투가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나왔었고요. 1, 2천 전투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개념 디테일만 제대로 잡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죠. 다음 12번 가볼게요.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 자, 키워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 12목이 있네요. 12목. 시옷, 12목, 시옷, 성종이죠. 고려 성종 문제. 나올 문제가 나왔어요. 태조, 광종, 성종
태조, 광종, 성종 모두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여기선 성종이 나왔고요. 요게 조금 이번 46회에서 다음 회차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에요. 성종이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 12목을 설치하기도 했고 향리제를 정비합니다. 요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한 줄로 들어가 있는데 요런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왔죠. 2번 해동통보 발행은 숙종이에요. 숙종.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 기억, 광종. 정답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문제.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의 업적이죠. 자, 5번은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 고려학교는 국자감이었는데 이걸 국학으로 충렬왕 때 바꿉니다. 충렬왕 때 국학이 되었고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개칭이 돼요. 다시 한번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개칭했다는 것은 고려 말기에도 성균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학교 이름을 성균관으로 개칭합니다. 조선의 성균관은 조선에 있고요. 저기 한양에 있고 고려 성균관은 개경에 있겠죠. 수도에 있어야 되니까. 국자감이 충렬왕 때 국학, 충선왕 때 성균관. 즉 고려 말기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제가 이 충시리즈 왕으로 묶어버리잖아요. 항상 디테일하게 충렬왕의 업적, 충선왕의 업적 나눠보지 마시고 고려 말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종은 고려 전기고 12번이 조금 성종인데 지방 향리제 정비 요게 조금 헷갈렸어요. 향리제 정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12번. 다음 13번 갑니다. 각 국가에 대한 고려 대응, 소손령, 서희, 거란의 1차 침략 문제이네요. 고려의 대외관계. 거란, 여진, 몽골, 원. 요게 지금 생략됐네요. 거란, 여진, 금, 사대, 그 다음 몽골의 침략, 항쟁, 원, 간섭기. 이게 큰 대외관계가 되겠죠. 그 중에서 거란의 1차 침략, 서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거란과의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별무반을 보내 동북구성 축조. 1번에 별무반하면 윤관, 여진과의 관계. 개경에 나성을 쌓아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2차, 3차 침략 이후입니다. 이거는 3차 침략 이후. 거란. 가국가니까 거란 요 나라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차 이후. 최영 중심으로 요동정벌 추진하였다. 요동정벌 추진 왜 하게 됐습니까? 명나라가 철령이 설치를 하니까. 명나라의 철령이 설치 통보 때문에 요동정벌 준비하죠. 화통도감 설치하여 화약화포는 고려 후기 최무선인데 일본 왜구를 갖다가 화약과 화포로 그냥 빵빵 그냥 다 작살냈죠. 쌍성총관부 공격 철령이 북당 수복. 요거 누굽니까? 공민왕인데 여기잖아요. 원나라와의 관계가 되겠네요. 1번 여진, 3번 명. 그 초기에 조선시대 명나라와 갈등 관계였죠. 정도전이 또 요동정벌을 준비하니까요. 태종 때부터 사대로 들어갑니다. 4번 왜구, 5번은 원나라와의 관계였습니다. 이것도 무난한 문제. 요게 좀 문제였죠. 요게 성종. 향리제 정비가 어려웠어요. 14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좀 깊게 공부 안 하신 분 어려웠을 거예요. 자, 고려 종교 문제가 나와 있고요. 불교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진울 문제 나왔어요. 송광사 있잖아요. 송광사. 여기 송광사. 송광사가 나라 이 절 이름이 수선사로 바뀌어요. 디테일한 거죠. 그러니까 송광사가 수선사로 바뀌더라. 진울 정답 4번이잖아요. 일현이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삼국유사 하면은 삼국유사 군이입니다. 군이. 원효상 이거 시대가 안 맞아요. 여기 일현 고려시대, 원효는 통일신라, 의천 고려시대는 맞는데 신편제종 교장총로, 교장편찬. 의천 아니죠.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이. 진울이니까. 요새하면은 이 진울 바로 밑에 나와야 되겠죠. 법화원입니다. 여기. 법화신앙, 법화원. 백년결사를 이끌어갔다. 요새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15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는 문제. 자, 최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문제는 고려 무신정권이네요. 시기사이니까 무신정권 전체 흐름이죠. 초기 혼란기, 최씨 안정기. 그 중에서도 최후. 달을 보니까 삼별초항쟁. 삼별초가 항쟁한 것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하여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 끝까지 항쟁으로 이어졌죠. 그 내용을 지금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정방폐지는 국민왕이네요. 국민왕. 고려 말기 국민왕. 개혁정치.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요게 어려웠네요. 최후 이전입니다. 최충원의 노비예요. 만적은 이 최후 이전, 가 이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문벌귀족 사회. 문벌귀족 사회 동요. 정중부등이 정변, 무신정변. 가 이전이죠, 이것도. 가 이전. 5번. 몽골과의 이 항쟁이잖아요, 지금.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고 항쟁이 이어지다가 굴복하고 삼별초의 항쟁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게 가, 이게 나니까 요 사이 몽골과의 항쟁. 몽골이 전국토를 불바다를 만들면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불태워버립니다. 아, 보기 참 잘냈네요, 이거. 무신정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는 거. 초교혼란기, 최씨안정기, 요거,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요 디테일하게. 초교혼란기,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이 있었고, 요런 내용들. 그럼 이제 요 시작 무신정변 전에 뭐가 있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디테일하게 전체 흐름을 좀 잡아야 되는 문제였죠. 요거는 고려시대에서 정말 낼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 요거는 반개별 드릴게요. 반개별. 16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아, 이거 어렵죠. 16번 별표입니다. 별표. 고난도 문제가 나와 있어요. 흔도, 홍다구, 김방경이 이름으로 푸실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 진짜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신 분들. 이 이름으로 못 풀어요, 우리.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 김저로 하여금 경문으로 이들을 회유하게 하였다. 우선 어디에 이르렀다? 일본에 이르렀다. 김주정이 먼저 외화교전하자. 자, 일본과 교전한 내용입니다. 일본과 교전한 내용. 자, 먼저 이게 너무 헷갈리시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특징을 보세요. 고려시대 문제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 뒤에 나오고 다시 고려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17번 뭔가 볼까요? 먼저 17번 흥덕사지. 고려시대네. 이거 이따가 풀어볼 문제인데 흥덕사지 우선 고려시대예요. 지금 당연히 16번도 80% 이상. 이거 왜 안 돌아가? 잠깐 제가 스포를 좀 했는데 고려시대일 거예요. 고려시대 일본과 싸웠던 전투. 언제 있습니까? 고려. 언제예요? 언제? 원간섭기 때 정동행성 만들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일본 정벌기구. 두 차례 가잖아요. 태풍을 만나고 실패하는 그거. 일본 정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도착을 하긴 했지만 태풍 때문에 풍랑을 만나 실패하게 되었고 일본 입장에선 당시 가마쿠라 막부인데 신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도왔다. 가미가제. 일본말로 신풍 가미가제라 하는데요. 일본의 이제 국풍문화, 신풍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요 문제 어려웠어요. 원간섭기니까 변발과 호복이 확산됐던 시기가 되겠죠. 일본 정감록이 유포된 것은 조선 후기. 교정도감이 국정 총괄하게 되었다.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인데 최충원. 원간섭기가 아니죠. 이때는 이자겸에 난 고려. 언제? 인종 때. 문벌귀족 사회 동요. 김삼이와 효심에 난 고려. 무신 초기. 초기혼란기. 무신정권 초기혼란기. 김삼이 효심에 난. 여기네 여기. 김삼이 효심에 난 망이망소이에 난.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아유, 좋은 문제가 나왔고요. 좀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 이럴 좀 미안한가 봐요. 이럴 땐 1점 줍니다. 이거는 3점 줘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많이들 틀릴 거라 예상이 됐는지 1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17번. 앞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게 3점입니다. 흥덕사에서 뭐 했냐? 흥덕사. 이 청주예요. 청주 흥덕사.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흥덕사, 청주.
성종덕사 하면은 직지심체요절,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 고려 문화문제. 직지심체요절 나왔어요. 다음 회차에서는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영원의 반개수록 조선 후기.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으로 세워졌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황산벌 전투, 신라 삼국통일 과정. 전태일열사, 대한민국 현대사. 고려시대 직지심체 요절 문제. 청주에 대한 내용이죠. 청주. 우선은 이 10번 때에서는 성종 문제하고 이 청주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빨간색은 뭐 끝판왕이고요. 지금 1점짜리 오고 정동행성, 일본 정벌기구. 여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았네요. 1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구제도감이 보입니다. 구제도감, 여기 구제도감. 왕이 멸하기를 개경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질병관리본부, 대한민국에 있죠. 구제도감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의, 이건 뭘까요? 사회죠, 사회. 고려사회. 구제도감과 하나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빈민을 돕기 위해 만든 제위보. 정답 제위보가 되겠네요. 1번 을파소의 권위로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얘는 얼마든지 단독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중요하죠? 2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차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조선 명종이에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구황차려. 나온 적이 있어요. 3번 농사직설은 항상 다루는 거죠. 세종대왕 직접 우리가 농업기법서 만든 거. 향약집성방 역시 조선 세종시대 간행이 되었습니다. 구제도감, 제위보 플러스 제위보. 구황차려도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선 명종 시기. 다음 19번 갑니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렵지 않아요. 최윤덕 사군.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영토, 사군육진, 세종대왕입니다. 자, 19번은 조선 문제. 왕의 업적이 나왔네요. 왕의 업적. 그 중에서도 항상 반드시 나오는 세종대왕 문제예요. 제가 항상 키워드 드리는 건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영토. 세종대왕. 어영청. 청나라 정벌, 인조. 정조, 짱용형, 쪼개문신제. 뭐 항상 강조드리는 거. 조선 정조, 짱용형. 강홍립부대 사르우전투가 좀 생소하시다 하더라도 강홍립부대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어요? 중리배교, 광해군 중리배교. 비밀지령, 통신사 파견, 광해군 때 가는 거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 아, 나왔네요. 세종대왕 때 계해약조다. 5번이 정답입니다. 세종대왕의 계해약조. 19번까지 한번 살펴봤고 20번 가봅니다. 가기구. 조선시대 옥당, 옥서로 불렸던 땡의 관직을 여기만. 이거 너무 어려웠죠? 이걸로만 주면 3점 돼야 되는데 밑에 줘요.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집현전의 기능을 이은 부서. 성종 때 다시 정비가 된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여기다 써야 되겠네. 조선의 통치기구가 나와 있고. 통치기구. 아, 그러니까 이성육부가 안 나왔네요. 47회 고려 이성육부 당연히 나오겠네. 조선의 통치기구 중에 홍문관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47회는 고려 이성육부 나올 확률 아주 높습니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 담당 한성부. 2번 정답. 사원부 사관원과 홍문관 합쳐서 3, 4. 이 너무 쉽게 나왔네요, 근데. 아, 그 1점 줬구나. 서울 출신 규장가. 정조. 자, 이 4번 중요하죠? 조선 후기의 최고 국정운영기구 비변사. 국왕직속 사법기구 하면은 의금부가 되겠네요. 자, 2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후삼국시대 나올 문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삼국통일 과정이 나올 수 있고 고려의 건국과정, 조선 건국과정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태조, 광종, 성종 단독문제 출제 가능한데 당연히 나올 게 나왔는데 정답이 좀 디테일했다.
향리제 정비. 3번 거란 이어진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올 게 나왔고요. 진울인데 조금 어렵게 수선사가 아니라 수선사 옛 이름 송광사로 문제를 줬어요. 송광사. 무신정권 초기 약간 좀 이렇게 최씨한정기 요거 약간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약간 요 사이 좀 디테일한 사이 나올 게 나왔죠. 근데 요게 좀 어려웠어요. 정동행성 일본 정벌. 근데 시대로 가봤더니 고려 문제 일본 정벌. 그러니까 원간섭기 요게 나왔고 청주 직지심체 요절. 문화 지역이랑 묶어서 자주 출제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려의 사회, 구제도감, 제위보 이거 나올 게 나왔고 세종대왕의 계약조, 통치기구도 역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번까지 한번 해결해봤고요. 칠판 정리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칠판 정리하고 21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삼문이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모의하여 물러난 왕, 먼저 이전의 왕을 상왕이라고 하죠. 이전의 왕을 다시 복위시키겠다. 반란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조선 역사에서는 몇 차례 반란이 있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고요. 왕자의 난. 물론 이 태조 이성기를 끌어내린 건 아니었지만 왕자의 난이 있었고 계유정난이 있었죠. 중종반정과 인조반정까지 이런 반란들이 몇 차례 존재했어요. 성삼문이 등장할 때는 조선 세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번 문제는 조선시대 왕의 업적 문제고 세종대왕, 태종, 이방원처럼 세조도 자주 출제를 하죠. 세조 문제가 나올 게 나왔지만 이번 46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나올 게 나오지만 보기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삼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성삼문. 요거는 성삼문. 그 다음 세조에 반대하면서 함길도의 이 토착 세력 이시의 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시기였죠. 이시의 난. 즉 계유정난을 비판했던 내용들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묶어보시고요. 1번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 이 보기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 앞으로의 심화를 예고하는 그런 보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 예종입니다. 조선시대니까. 예종. 이건 언제다? 예종. 유자광이 나는 예종. 나선 정벌을 단행한 것은 효종 때 일이죠. 인조다음 효종. 자주 나왔던 이야기고요. 임목대비 유패와 영창대군 사사, 성리학적으로 폐륜을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광해군이 폐위당합니다. 5번은 진짜 수십 차례 나왔던 정조 짱용형 쪼개문신제, 정조에 대한 내용이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31번. 3개까지는 아니지만 별 2개가 들어갑니다. 22번 가봅니다. 가종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황사형 백서 사건 쉽게 나왔네요. 조선 후기 문제가 나왔고요. 조선 후기. 천주교. 황사형 백서 사건 하면 천주교. 서학으로 들어왔었죠. 천주교가 탄압을 받게 되자 황사형이 이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걸린 사건입니다. 외국 군대 출병해서 우리 좀 도와주고 자유를 좀 얻게 해달라. 근데 이게 걸렸어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개벽 신여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동학의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었죠. 천도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거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경전으로 삼았다. 이대교주 최시영 때. 동학이네요. 동학. 박중빈하면 원불교. 이 원불교.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천주교 의민단.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의민단. 지금 제가 이 오른쪽에 정리하는 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천도교는 개벽과 신여성의 잡지 발행. 개벽 여기 써놓을게요. 개벽, 신여성. 보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천도교. 같이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22번 문제는 천주교 문제, 서학, 의민단 조직. 대종교 문제가 나오면 중광단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23번 가볼게요.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전국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제하기를 충신이 힘을 합쳐 나를 후사로 추대하여 선왕의 유업을 있게 하니
그 공이 적다 할 수 없으므로 훈적에 기록하여 영구에 남기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일이 황급하여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녹공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공로를 제대로 책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워야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위훈삭제. 조선 다시 전기로 돌아오네요. 위훈삭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조광조, 위훈삭제 또는 공훈삭제라고도 하죠. 거짓으로 올라간 공로를 삭제해야 한다. 훈구를 비판했던 내용인데 훈구가 이걸 공격을 받으면서 사화를 일으켜버렸잖아요.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기묘사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기묘사화 찾아볼까요?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정답 2번이 되겠네요. 1번,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 정열입 모반 사건 하면 선조 때 선조로 다니면 안 되지. 선조 시기 사림이 분화를 합니다. 분당정치 시작됐죠. 동인 서인으로 나뉘었던 이 계기는 이주전랑 임명 문제였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가 정열입 모반 사건과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광해군 세자칙복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분당이 됐지요. 1번은 선조식이었고요. 3번 양재역 벽서 사건,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연적이 등장했네요. 이거는 명종식입니다. 명종. 좀 어려웠어요, 이거. 명종. 을사사화입니다. 외척 간의 갈등, 윤원영 이야기가 나올 때 이야기고요. 요거는 좀 필기를 하나 해놓을게요. 이연적의 화. 이연적의 화는 언제다? 명종시기. 을사사화 이후가 되겠어요.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정열입 모반 사건이야 뭐 붕당 정치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다음 조이제문. 김종직이 가감히 김종직의 조이제문. 무오사화죠. 4번은 무오사화. 연산군 시기. 연산군. 공식 책봉에 불만을 품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정을 넣어놨네요.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이 반정공신이었던 이괄이 1등 공신으로 책봉을 받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었죠. 인조식입니다. 인조 이괄의 난. 여기 지금 반란 문제 아주 잘 낸 문제고 23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 이거 별표 하나 넣어놓을게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기 꼼꼼하게 보시면 위훈삭제, 기묘사와 연결시키시면 답 바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보기에서 이런 이연적이란 단어라던가 이괄의 난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종직이가 무사와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24번이에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오른쪽에 보니 연행사 일행으로 홍대용이 갔다. 조선 후기. 연행사는 청나라를 다녀왔죠. 청나라를 다녀왔고요. 홍대용 하면 중상주의 학파. 이 실학에서도 중상학파죠. 중상주의가 아니라 중상학파. 중상학파에서도 서양 세계관을 좀 가지고 와서 세계관을 확대했던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네요. 사회. 제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제중원은 이 조선 후기가 아니라 근대로 가야 됩니다. 고종 때 일이고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고려시대. 고려만국전도. 세계지도가 조선 후기에 들어왔죠. 세계관의 확대, 고려만국전도.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입입니다. 도입. 명나라 말기에 마테오리치가 가지고 왔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당백전 흥선대원군. 1860년대 흥선대원군. 병란도 하면은 우리 강주 제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고려 국제무역항. 신라하면 울산항당성 청해진. 고려하면 병란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들 다 중요하죠. 나올 보기들 다 넣어놨고요. 무난하게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25번 볼까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는 김육의 건의로 자 비석하면은 조선시대 비석하면은 우리가 탕평비하고 척화비, 백두산 정계비 정도 떠올리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지금 문제는 지금 대동법인데 김육의 건의로 경기도 지방을 시작을 해서 그죠?
쫙 이제 이 경기도 지방에서 처음 시작됐다가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 김육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땡을 호서 지방에도 실시하여 박람회 폐단을 줄였다.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대동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상품화폐 경제, 물건 납품업자, 공인 등장. 이거 어렵지 않았죠? 공인은 뭐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니까 100%, 90% 넘게 나올 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법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 46회 특징이 고스란히 들어가네요. 대동법을 비석이라는 함정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석들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백두산 정계비, 숙종의 백두산 정계비가 있고 영조 때 탕평비,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는데 대동법과 관련된 이 비석을 또 세웠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운 비석, 대동법 문제였어요. 46회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한 것은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거두였다. 이거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균역법. 대동법하고 균역법을 섞어서 냅니다. 풍경에 따라 전세를 9등으로 차등 지급하였다. 세종대왕 공법, 단독문제 출제 가능. 이건 문제가 중요하네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선무군간포 직수, 역시 균역법. 보기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기를 반드시 다 체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다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들도 잘 구성을 해놨네요. 비석이랑 함정까지. 이게 애매하니까 좀 눈치 보였나? 1점 줬나? 1점. 어려운 문제였는데 비석이라서 헷갈렸어요. 26번 가볼게요.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어디 보자. 이승원이 무신난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던 정일양 세력의 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인자의 난, 이거 어려운 거 나왔네요. 조선 후기 왕의 업적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조선 전기에 세주가 나왔다면 조선 후기 왕의 업적 중에 영조, 정조 중에 영조가 나왔습니다. 영조는 정조와 마찬가지로 쌍벽을 이루죠. 영조가 나오거나 정조가 나오거나. 영조가 나왔어요. 근데 영조 하면은 자주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탕평책에 대한 이야기, 왕권 강화, 서원 축소 이런 건데 요거 이인좌의 난. 이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면서 영조가 서인 중에서도 노론을 중용하는 거예요. 노론이 비판하니까. 지금 해설 강의라 이걸 디테일하게 제가 다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남인이었던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남인 제거에 열을 올렸던 노론을 중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영조 탕평책의 한계이기도 하죠. 영조에 대한 문제 어렵게 냈어요. 자, 1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거 남인 축출 요거 또 헷갈리시죠? 요건 뭐냐면 허적과 이 윤유가 나올 경우에는 환국 정치를 얘기해야 돼요. 환국 정치. 환국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의정청이 설치됐다. 철종 시기에 예속 논쟁은 현종. 환국이니까 숙종이고요. 탕평비가 영조잖아요. 정답 4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법전 정비해드렸어요. 속대전이 영조. 대전통편 정조입니다. 대전통편 정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6번 별표 하나 들어갈게요. 보기도 좀 어려웠고 이인좌의 난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노론중용까지. 27번 갑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점이고요. 자, 탈을 쓴 놀이꾼, 산대놀이. 오른쪽에 보니 수어청 병사들도 흥겹게 보고 있다. 조선 후기 문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문화. 서민문화의 발달, 탈놀이라던가 산대놀이, 수어청, 어영청, 총영청 모두 조선 후기의 중앙군의 체제가 되겠죠. 상품작물 재배, 조선 후기, 과전법이라니. 과전법은 이성계가 고려 말기 공양왕 시기에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실시를 했고 조선 전기의 수조권 개념이죠. 2번 틀렸고요.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인 계시무역과 사무역인 후시무역 실시합니다. 모내기법이 처음 보급된 것은 고려 말기였고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였죠. 조선 후기.
설점 수세제의 경우에는 돈을 내면 광산에서 캘 수 있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허가받은 민간인이 광산을 채굴할 권한, 설점 수세제 역시 민간 경영, 즉 조선 후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과전법은 전기라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28번.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 별표 하나 들어갈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30회를 가지고 라이브 영상 만들 때 한번 다뤘던 그 보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가볼게요.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이 같은 불운을 만나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다. 지난 정묘년이 나왔으니 정묘호란 이후란 얘기예요. 정묘호란 이후.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황제, 즉 청나라 황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업신여김으로, 즉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싸우자. 병자호란 이야기입니다. 문제, 임진왜란도 아니고 병자호란이 나왔고 좀 난이도가 있네요. 3점으로 나왔습니다. 병자호란. 그리고 이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난이도가 있었죠. 김상용. 자, 속어법 한번 가볼게요.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 임진왜란. 임진왜란도 어렵게 나왔어요. 의병장이 왜 기본적인 곽재우나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아니라 정문부로 나왔죠. 정문부. 정중부는 우리 무신정권기 고려. 정문부는 임진왜란. 조명연합군이 평양선 탈환하였다. 임진왜란. 정봉수와 일이 정묘호란. 포수사수살수 훈련도감 임진왜란. 아마 임진왜란은 다 지워질 거고 4번으로 아마 많이들 틀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묘년이니까 4번도 아니겠다. 요거 잡으셨다면 4번 하시면 안 되겠고. 이상한데? 임진왜란 이렇게 있는데? 정교란 아닌 것 같은데 1번 맞을까? 모르겠다. 이거 맞추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번 기회에 김상용이 순절했다라는 거 잡고 가셔야 돼요. 30회에 나왔고 46회에 나왔습니다. 47회 8회. 47회는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나왔으니까 6회에서. 근데 또 조만간에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다음 29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자, 정주성 전투 나와 있네요. 정주성 전투. 정주성 전투 하면 이 조선 후기 이 순조 시기에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왜 일어났나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과 삼정의 문란.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1번 척외양창이. 척외양창이의 경우에는 동학이죠. 동학. 몰랑양반 유계춘이 주도한 건 진주농민봉기.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 이모군란도 있었고 갑신정변도 있고요. 동학도 있죠. 3가지. 남접과 북접이 연합한 거 동학입니다. 문제는 쉽게 나왔고 보기가 좀 다들 농민봉기랑 연결되다 보니까 잘 구성한 문제, 괜찮게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는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운 거 시초이다.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백운동 서원이 사익받아 소수서원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현판을 내려받았어요. 이걸 편액이라고 하죠. 어디 있습니까?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게 되었다. 서원. 정답은 5번이네요. 서원 문제. 30번은 서원 문제. 여기 지금 다 들어가나 모르겠네. 서원.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 파트. 조선 후기 문화. 1번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거 향교죠. 향교. 입학 자격은 생원지사, 즉 속과에 합격하면 성균관 입학합니다.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향교. 자, 4번이 헷갈리실 텐데 고려 국자감의 경우에는 기술학부를 따로 운영하죠. 그 경사육학이라고 해서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합니다. 고려 국자감이에요. 나올 게 나왔죠. 조선시대 후기 문화에서 학교, 교육기관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21번 나올 문제들. 태조, 태종, 세조 중에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한 왕들 중에 세조가 당연히 나왔는데 보기 이시의 난이 좀 어려웠습니다.
천주교 무난하게 나왔지만 의민다 좀 헷갈리시니까 정리해 두시고 개벽과 신여성이란 잡지 발행은 천도교입니다. 그다음 조선전기 조광조의 위훈삭제인데 보기 좀 생소한 걸로 풀어서 냈죠. 사료로 냈습니다. 기묘사와. 그러니까 이연적하면은 명종대일이라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쪽 파트가 좀 이렇게 좀 신선한 보기들 갖고 왔어요. 고려만국전도 어렵지 않았고 대동법도 좀 신선한 자료 비석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영조도 낼게 냈는데 세조와 마찬가지로 이인좌의 난이라는 기존에 잘 내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왔죠. 후기 문화 파트. 아까 이건 탈놀이였으니 어렵지 않았고 병자호란 내우죠. 냅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셋 중에 하나 항상 나왔었는데 김상용 순절 요 30회에 이어서 46회에 출제를 했고요.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봉기호 잘 내는 문제. 그리고 후기 교육기관 낼 거를 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낼 걸 내지만 조금 신선한 보기와 사료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겠죠. 31번 가볼까요?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0번까지 정근대사, 31번부터 근현대사가 이어집니다. 대원군기와 남해 무덤, 흥선대원군 무덤하면 오페르트 문제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파트에서 나왔네요. (1860년대입니다) 제가 근현대사 항상 강조드리는 거 시대별 정리해야 되잖아요. 1860년대. 왕권강화 정책, 민생안 정책, 외세와의 관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서신은 오페르트 도굴 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안 내는데 단독 출제를 해버렸네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이거 이후니까 유병재 씨한테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하는 이야기 병재가 병신인 척한다. 근데 오가 살짝 들어가요. 병재 병신척. 병재 병호신척. 오 뒤에 신척.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신미양요랑 척합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서도 외세와의 관계 파트를 가지고 왔고 오페르트 도굴 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어지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다 순국하신 것 신미양요. 정답 1번. 외교장과 의궤 병인양요. 제네럴 셔머노. 이거 제네럴 셔머노 사건. 로즈제독, 프랑스 로즈제독 함대가 양화진 침입한 건 병인양요. 양원수 장군 정죽산성 역시 병인양요. 병인양요를 잔뜩 집어넣어 놨고요. 이 뒤에는 신미양요 척합이 2개. 병인박해, 제네럴 셔머노, 병인양요.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시도, 신미양요 척합이, 병재, 병우신척. 순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나옵니다.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제네럴 셔머노 대동강인 거 요런 거 하나랑 왕권강화에서 뭐 비변사 페이지 경복궁 중건 파트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고요. 삼정의 문란 당연히 또 출제를 하죠. 자, 다음 32번 가볼까요? 난군이 고를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난군 밑에 볼까요?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이 밀렸다. 이모군란 문제입니다. 이모군란 1880년대 문제가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1882년 문제죠. 신미양요 역시 1871년입니다.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1882년 이모군란. 통감부는 2차 한일협약 1905년에 만들어져요. 1900년대. 아직 있으면 안 되는 부서고요. 통일기무하문이 설치되는 배경. 통일기무하문은 1880년에 설치했는데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개화 담당 부서 왜 만들어요? 강화도 조약이 돼야 되겠죠. 홍범 14조는 1894년 2차 가보게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군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죠. 내지 통상권. 일본 경비군이 주둔하는 재물포조약.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재물포조약 4번이고요. 김기수 1차 수신사입니다. 1876년이에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 1차 수신사 김기수가 가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요거 이제 무난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주 내진 않지만 당연히 낼 만한 문제 두 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33번 단체 문제입니다. 자, 콜랭드 프랑시 수신 아노토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러시아 이권 개입 규탄. 러시아 이권 개입 규탄입니다. 길거리에서 모임 갖고 있대잖아요. 뭐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 뭐겠어요? 독립협회네요. 러시아 이권 개입 규탄하면 독립협회. 독립협회 1896년에 만들어집니다. 강화도 조약이 빠지다 보니까 6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만세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세보는 대종교입니다.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천도교. 아까 개벽도 있었잖아요. 천도교가. 개벽, 신여성, 만세보 묶으세요. 천도교. 2번 황무지 개간 요구 저지 땅을 보호하자. 보호하네. 중천 독립협회 핵심이잖아. 핵심. 헌의육조에서 의회 설립 주장했다. 중천 키워드 단어 3번입니다. 4번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 보기들 아주 좋네요. 모두가 단독 문제로 다 체크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애국계몽운동 단체들,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까지 중요한 것들 나왔어요. 독립협회에서는 원래 이것도 좀 참신하게 나온 거죠. 원래 여기서 문제 뭘 내겠어요? 원래 많이 냈던 게 독립신문. 노랑으로 가야 되겠다.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공동회. 러시아 이권 규탈. 이권 침탈 규탄. 만민공동회에서 관민공동회로. 헌의육조 중추원. 이거 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하게 나온 거죠. 사실 33번 요 별 절반. 낼 만한 문제지만 또 이렇게 신선한 중추원을 가지고 왔다.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근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양력. 이응 들어가는 을미개혁. 을미개혁 문제군요. 원래 순차적으로 보자면 을미개혁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독립협회죠. 1895년. 1895년 을미개혁. 을미개혁 키워드는 이응이 좀 많아요. 이응 들어가는 거 양력. 그 다음에 연호도 건양. 이응. 그 다음 쫑두법. 우편사무재개. 이런 것들이 이제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건양 1번입니다.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원수부 설치 광무개혁. 디테일한 내용들 체크하셔야 돼요. 한성순보 1880년대 최초의 신문입니다. 공사노비법 여파 과거자 폐지 1차 가보개혁. 만약 공노비역파 나오면 순조일 텐데 노비를 완전히 없애고 과거제를 폐지한 건 1차 가보개혁. 아주 좋은 문제. 34번 을미개혁 나올 문제, 좋은 문제.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보기들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35번 가볼까요?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이랍니다. 국외 민족운동 유적지 답사 안내. 우리 학교에서는 땡지역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짜라짜라잔 장인한 전명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했잖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의거 활동에 나와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즉 미주 지역입니다. 장인한 전명은 리들리 한인, 이민 역사, 뭐 해외라는 거 당연히 파악되실 거예요. 1번 신흥강 습소를 세운 곳은 우선 신민회가 만들었고 만주 삼원보, 해조신문 연해주, 서전서숙 만주, 대한인국민회 어디 있습니까? 미주 지역이잖아요. 4번입니다. 미주 지역, 대한인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이나 대한인국민회처럼 해외에서 활동한 단체를 물어볼 수도 있죠. 4번은 조선 독립동맹이니까 어디예요? 중국 화북지방.
네, 미주 지역의 대한민국민의 장인한 전명혼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 가볼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자,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왔어요. 무장투쟁운동이 나와 있군요. 무장투쟁운동. 1820년대 만주 봉천간자 산미통 노래를 우리가 공부했던 그거잖아요. 지금 북로군정서 어랑촌전투 북로군정서군과 연합부대 어랑촌전투 청산리대첩 문제네요. 청산리대첩 이후 간자 산미통에서 하나 찾아라. 서울진공작전 1900년대 해상군인 합류하면서 13도 차이군 봉천간자 산미 봉천간자 4번이네요. 남한대토벌은 기억과 디귿 연결시키시고요. 1900년대 1909년 남한대토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병들이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 봉천간자 산미통 자유참변 미스와 협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37번 가볼까요? 임병찬, 여기 나올 게 나왔죠? 임병찬 하면 1910년대, 이거는 이제 20년대가 되겠고, 이거는 1920년대. 1910년대 국내네요, 국내. 국내 독립운동단체. 1910년대 두 개 있잖아요.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가 나와 있어요. 가볼까요? 독립의군부 정우의 선언의 영향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 손잡을 수 있다고 발표한 거고 정우의 선언은 이제 신간회 창설로 이어집니다. 백오인 사건 해체 신민회 데라우치 총독감사할 모이시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이거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죠.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백산상의 이륙량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국권반환 요구서를 총독에게 제출할 걸 계획합니다. 5번 정답이네요. 독립의군부 나왔네요. 하나 더 알아두시면 뭐 대한광복회 박상진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공화정 주장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주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번 문제 38번 갑니다. 자, 대한의군 참모 중장 이거 정말 중요한 분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설명 크게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아주 유명한 우리의 영웅 위인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순국하신 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문제입니다. 의거 활동 문제 하나 나왔네요.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의거 활동이 지금 장인한 전명훈이랑 포함해서 하나 더 안중근 의사 문제 나왔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한 것은 의열단 단원 나석주 의열단 단원 정답은 이토 히로부미 이토 2번 정답이죠.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것은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 양성 김원봉 보기로 잘 나옵니다.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요. 이완용 습격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근현대사 좀 디테일을 입히셔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죠. 안중근 문제가 나왔었고요. 39번입니다. 자, 김마리아 여사가 나와 있어요. 정신여학교 교사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시고요. 여긴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왔고 28 독립선언에 참여 일본 도쿄 유학생들 고종의 인사한일 계기로 땡 이거는 쉽게 나왔네요. 3.1운동 문제입니다. 3.1운동 39번은 3.1운동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신채우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은 것은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 제가 항상 그림 그려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60만세 운동은 신간회 창설 배경이 되었고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준다.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여기 있잖아요. 이거 1910년대잖아. 10년대. 그쵸? 3.1운동 1919년. 전개 과정에서 일제 제압 학살 사건, 화성 제압 학살 사건. 4번 정답이고요.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담배 끊어 빚 갚자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나올 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40번으로 갈게요. 가나다라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신채호 선생부터 또 인물 문제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민족문화 문제. 문화, 일제강점기 문화 파트. 일제강점기 문화. 자, 기억부터 가부터 볼까요?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한글 간행 주도. 한글 간행이니까 이윤재 선생이죠. 이윤재.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했다. 맞춤법 통일하는 최연배. 얼강조 나왔네요. 얼 하면 정인보. 정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왜? 혼 때문에. 혼은 박은식 선생이거든요. 3번이 정답이 될 테고, 을지문덕전을 집필한 것은 신채호 선생님. 조선사회경제사 이거 중요하죠. 백남훈 선생님. 이윤재, 최윤배가 답으로 나온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조선어 학회. 정인보 선생 조선어학운동 중요하죠. 정인보 선생, 얼강조.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이 빠져있을 뿐이에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40번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서 외세와의 관계, 오페르트 도굴시도 단독으로 나오면서 좀 약간 또 신선하게 낸 거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내는데 병인밖에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내는데 오페르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모군란 당연히 낼 거 냈는데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아니라 재물포조약. 이거 갑신정변이랑 연결됩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공동에 나와야 되는데 핵심 단어 중추원. 제 강의 보신 분들 다 맞추셨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들이죠. 다. 을미개혁 이응으로 쫙 정리하고 있죠. 을미개혁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 의거활동에서 장인환 전명훈을 통해 미주지역인 거 한 번 더 꽈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푸셨을 거예요. 공천간자 산미통, 청산리 대첩 이후에 자유시 참변과 미스야 협정. 국내 독립운동단체 독립의금부가 나왔고, 보기로 대한광복회까지 2개를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번 맞추시라고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와 3.1운동 쉽게 냈고요. 문화 파트가 좀 어려웠네요. 인물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상이란 이유예요. 이게 중상. 중은 아니고 알만 알 법한데 좀 아리까리하게 보기를 넣는다거나 사료를 조금 이거 알 것 같은데 이 사료 뭐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10문제 남았네요. 칠판 한번 또 정리하고 갈까요? 41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왔어요. 임시정부의 문제. 나와야 할 것들보다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승만 각하를 임시헌법 21조 14항에 의하여 탄핵하겠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은 1925년입니다. 임시정부의 순서, 흐름이 나왔네요. 흐름. 이승만 대통령 탄핵은 1925년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하지만 요거 이후 25년 이후를 찾는 문제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조수항의 삼균주의. 조수항의 삼균주의가 1941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정답은 1번인데 다 한번 살펴볼까요? 연도를. 조수항의 삼균주의 1941년. 자, 참정신 기억나시죠? 1920년대인데 24년, 25년 바로 직전입니다. 윌로스 비행학교, 미국의 윌로스 비행학교로 한인 비행단을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켰던, 물론 이제 문을 일찍 닫았지만 이 태풍 때문에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부유한 한인이 지원을 해줬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어쩔 수 없이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국민대표회의가 23년이었고요. 파리강화회의는 1919년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임시정부 흐름인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보기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별표 반개. 윌로스 비행학교, 한인 비행학교가 나와서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좀 감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뿌리이기도 하죠. 정부 수립 이후에 공군을 창설하기 전에 이미 우리도 하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42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조선물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 문제 나와 있네요.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 냉면하면 어딥니까? 평양 물냉면이잖아요. 조만식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고요. 자작회, 토산의용 부인회 등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기 위한 운동을 단행합니다. 1번 정답이죠. 디귿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리을,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받았다. 1929년에 실시한 원산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귿은 1900년대 서상돈 국채보상운동, 리을은 29년 원산노동자 총파업. 크게 난이도 어렵지 않은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1점이었네요. 43번 가볼까요? 가 법령이 적용된 일제의 정책, 일제강점기 통치 방식이네요. 몇 년대 통치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볼게요. 회사를 허가를 내야 된다. 허가하면 회사령이죠.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통치 방식, 직결처분권, 범죄 직결례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직결처분권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차 조선교육령은 20년대예요. 20년대. 정확하게 1922년이 되겠고요. 조선사상범 예방 구급령, 요걸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건 1941년입니다. 40년대 가장 힘들었던, 정말 모든 걸 착취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가져갔던 시기죠. 농촌진흥운동은 3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가총동원법 1938년입니다. 요거는 연도는 꼭 암기하셔야죠. 국가총동원법은 파악하시고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1차 10년대, 2차 20년대, 3차 30년대 이후 이렇게 조선교육령 정리해 두시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 이게 1941년입니다. 요거는 좀 필기해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4번 가볼까요? 자, 나왔네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나왔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다. 1920년대 진주에서 조직된 조선 형평사에서 백정들 주도로 이 차별을 혁파하는 평등운동을 단행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4번은 조선 형평사 문제, 형평운동. 자주 내는 거 냈네요. 자주 내는 거 내고 있어요. 지금 살펴보면은 요게 좀 어려웠고 물산장려운동 당연히 나올 거고 통치 방식도 낼 거고 형평운동 당연히 낼 문제 냈습니다. 보기가 어렵네요. 잡지 동광을 발행하였다. 동광은 이제 흥사단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이 잡지 동광이. 동광의 경우에는 1926년에 발행이 됐습니다. 정답 1번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함정으로 넣어놓은 거죠.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김광재, 서상돈, 국채보상운동이 지금 나와 있고요. 1900년대. 국채보상운동 하면은 반드시 대한매일 신부와 묶어두셔야 되겠어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학생이니까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브나로드는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이었었죠. 정답은 형평운동, 형평사, 백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잠깐 이렇게 기울다가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다 와가니까 조금 체력이 조금 딸리네요. 좀 더 힘내서 45번 가볼게요. 자, 군사조직 문제입니다.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단연간의 헛된 꿈인 세계정복으로 옮기려 하는 광기가 되어 중화민국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일본의 노골적인 중국 침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선혁명가들은, 키워드, 조선혁명가들은, 자,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이거 와야 되는데. 조선혁명가들은, 나아가 중국 항정준의 조국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여기, 조선민족 전선연맹. 이거에 기치 아래 일치 단결하고 군부대를 만들겠다. 이거 뭘까요?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죠. 의용대. 화북지방에 중국 관내에 조직된 군부대로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조선 의용대가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 1930년대 무장투쟁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조선 의용대는 한국 광복군의 일부 통합이 되었죠. 원래는 한국 광복군이 수시로 나왔었는데요. 의용대 단독 문제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1번 영릉과 흥경성 전투 한중연합작전이죠. 남만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양세봉. 원래 2번 정답이 제일 많았었죠. 한국 광복군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한국 광복군. 국내진공작전.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부대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김일성. 김일성이 독립군 출신이었죠. 동북항일연군은 동북인민혁명군을 개편해서 동북항일연군으로 바꿉니다. 인민혁명군. 애석. 쌍성보 대전자령 한중연합작전. 이것도 답 많이 나왔었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이. 보기들이 지금 이 같은 시대에 나왔던 군부대들이라서 지청천 장군.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의용대를 단독으로 또 출제한 특징이 있겠네요. 자, 46번 가볼까요? 대한민국 현대사로 들어갑니다. 현대사. 밑줄 그은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내각 책임제 두 번째 줄 키워드 보이시나요? 내각 책임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된 뒤 윤보선 대통령으로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죠. 이 적용된 시기니 장면 내각제. 이 시기에는 양원제 국회로 잠시 운영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장면 내각에 대한 특징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원제 국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2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수 재헌국회.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의원들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1972년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이죠, 이거. 유신헌법.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진보당 창당은 1956년에 창당이 됐어요. 56년. 여기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 내각 때는 조봉암은 이제 사형당이 있죠. 그죠?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조봉암 선생 사형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요거. 다음 47번 가볼게요.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입니다.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 문제이며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인에게 선출된 자라는 걸 감시하기 위해 조속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이거 뭔가요?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엔,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죠, 이거. 근데 소련이 유엔의 이 감시위원단이 북한으로 오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해라 이런 발표를 했고 김구 선생이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남북 협상을 하러 1948년에 올라가시게 됐죠. 정부 수립 과정이네요. 1948년도에 있어야 할 일. 정답은 정부 수립 직전. 마가 되겠습니다. 나올 게 나왔네요. 다음 48번. 민주화운동 당연히 나올 게 나왔죠. 4.19, 5.18, 6월 민주항쟁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모든 민주화운동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마민주항쟁이 나와 있어요. 1979년 부마민주항쟁. 아주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4.19 혁명만 계속 강조하면 안 되겠죠. 4.19만 공부하시니까. 공부를 통해 우리가 또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헌법에 저항했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산 마산. 자, 그럼 유신체제 붕괴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시민군 조직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정 과도정부 수립 결과 4.19 혁명의 결과였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 하야 요구, 대학교 수단의 시위행진 역시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것도 별 반 정도. 아마도 4.19, 5.18, 6월 민주항쟁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49번 각 정부의 정책인데 선거 문제군요. 후보가 노태우 후보네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처음이 아니죠. 국민들의 직선제, 직접 선거가 시작됐던 6월 민주항쟁이 연달아 나왔네요. 뒤에 나왔군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 6.29 민주화 선언 때문에 대통령 이렇게 후보들이 나왔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 호원철폐 독재타도 5번 정답이에요. 1번 3당 합당은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대통령 호칭은 생략하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나서 김영삼 총재하고 김종필 총재, 노태우 대통령의 여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3당 합당이 되었죠. 이건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금융받게 된 것 김영삼 정부. 비상개헌, 발췌개헌 이거 이승만 정부죠. 1차 개헌이잖아요. 이거 이승만 개헌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거 이승만 정부네요. 부말 민주항쟁을 하나 넣어놨지만 6월 민주항쟁, 그만큼 민주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 회차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마련한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를 강조한 시스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김대중 정부 때 실시를 했어요. 각 정부의 정책 중에, 정부 정책 중에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14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한 거 노태우 정부죠. 남북조절위원회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4번 개성공업지구 건설 합의는 김대중 정부 정답이 되겠고요. 이산가족 하면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보기를 넣어놨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되 좀 신선한 자료와 새롭게 추가된 사료, 그리고 조금 함정을 파놨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었죠. 아마도 47회 예고편이 되던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체크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한국사를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46회 한능검 고급 프리해설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만점을 넘어 아니군요. 여러분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